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제가 그램의 홍보 대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램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램이 최고 노트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램은 완벽한 노트북이 절대 아닙니다. 노트북이 완벽하려면 사실은 그램 같아서는 안 돼요. 저는 작업용 노트북으로 비즈니스형 워크스테이션, 지금은 이제 G북 G11 이걸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리고 또 SSD를 고용량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다 그래픽 칩셋을 써야 되는 직군이라서 보통 이런 노트북들 한 600만 원 정도, 제가 사용하는 스펙으로는 그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사실 노트북이 한 2kg 초반 정도는 돼야 되고, 두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확장 포트도 뭐 다양하게 다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사실 성능과 이동성 면에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고 전문적인 생산적인 작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되는데, 사실 그램은 전문가용 노트북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철저하게 일반 사용자용으로 맞춰져 있고, 극강의 휴대성,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 10년간 정말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매너가 투입된 아주 특별하면서 개성 있는 노트북입니다. 자, 특별하면서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뛰어난 장점, 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확실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네, 빛이 강하려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림자도 강합니다. 어두운 면도 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그램을 사랑하고 10년간 변함없이 그램을 제 곁에 두고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G북 같은 워크스테이션, 싱크패드 P 시리즈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트북들은 작업용 외에 개인 용도로는 거의 잘 안 쓰고요. 외부에 가지고 나갈 일도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좀 무겁고 두껍고 배터리가 오래 안 갑니다. 성능 위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으면서 사무실이나 가정, 정해진 장소에서는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뭐 쾌적한 사용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워크스테이션 타입의 데스크톱하고 비교할 만큼의 또 그런 성능은 아니거든요. 이동의 용이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타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소스를 즐길 때,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램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램이 처음 출시됐던 최초의 시기가 이게 이제 1세대 모델입니다. 잘 작동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가끔 켜서 배터리 관리도 하면서, 네, 간단한 작업들, 10년 전에 출시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로 돌아간 듯한 추억도 잠기고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램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그램을 만드는 이 과정을 많이 반대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그전에는 이제 소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가벼운 노트북, 1kg 초반대의 초경량 노트북, 마그네슘 케이스를 사용한 극강의 휴대 노트북들이 많이 선보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명맥을 잇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초경량의 노트북을 만들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능을 타협해야 됩니다. 이 성능, 그래픽 칩셋이나 CPU, 지금은 AP라고 부릅니다만, 여기 이제 TDP라는 그런 기호가 나옵니다. TDP. 많은 분들은 이거를 전력 소모량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Thermal Design Power입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설명할 때마다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반도체는요, 생각보다 동작 전압이 아주 낮고 전력 소모량이 연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부분의 전력을 쓰냐면 이놈이 열을 많이 냅니다. 마치 PTC 히터처럼. 그냥 반도체 쭉 달아놓고 그냥 전력 돌리면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히터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150도만 넘어가면 반도체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독점을 못합니다.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서멀 시스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해서 팬으로 그리고 또 이 히트파이프 등으로 부지런히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멀 디자인 파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적정한 온도로 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열을 제어하는 전체에 필요한 힘, 그 TDP에 필요한 와트 수가 이 반도체, 이 AP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려면 서멀, 냉각 시스템을 견고하게 뭐 히트 챔버 같은 거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쿨링팬을 크게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RH 핀도 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용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성능 AP가 들어가기 어렵고 외장 그래픽 넣기 어렵습니다. PC는 아무리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도 성능이 일단 돼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성능의 노트북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이게 또 무게를 증가시키는, 전기차에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을 키우려면 이 배터리 셀을 더 많이 두껍게 용량을 크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무게와 두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 이걸 최대한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서부터 해서 각종 칩셋들 그리고 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도 초전력에 맞게 초경량 구조에 맞게 다 바꿔내야 됩니다. 비용이 상승하죠. 더군다나 하우징, 이 하우징도 문제인데, 하우징은 사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면 가치도 떨어지고 강도, 강성도 떨어지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유니바디식으로 하게 되면 강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강성이나 외부 이런 디자인의 아름다움도 어느 정도 헤어라인 컷으로 해서 아노다이징으로 하게 되면 나름 고급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합금이 가장 최적의 소재라고 하는데, 이 마그네슘 합금은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에서 배웠죠. 이 산화 잘 되고 이게 합금으로 만들어졌을 때 잘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합금으로 제작할 때 수율도 떨어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초경량 노트북을 만들어 봤자 성능 떨어지고 배터리 오래 못 가고, 배터리가 오래 못 가는데 휴대성 좋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다시 구입할 때는 야야 가벼운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성능도 안 나오고 오래 배터리도 못 가고 뭐하러 살려고 그래 해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초경량 노트북 그런 라인업들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소니 바이오도 결국은 브랜드 자체가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소니에서는 이제 PC 사업을 손을 완전히 뗐고요. 삼성도 노트북 9 시리즈로 이걸 계속 따라하고 뭐 두랄루민도 쓰고 마그네슘도 쓰고 해서 적극적으로 초경량 노트북을 한 3년 정도 아마 뚝심 있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수지 타산 안 맞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하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은 이게 1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0년 8개월 됐습니다. 1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에 사실 이 1세대 모델은 초경량 노트북의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 떨어지고 성능적인 만족도 떨어지고 그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고 13.3인치 디스플레이니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도 한 1, 2세대 나오다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한번 이런 모델이 나왔고 처음부터 기네스북에 등재된 모델이라고 하니까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다음 세대 모델이 14인치로 사이즈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무게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용성을 좀 확보해서 휴대 노트북의 가치를 높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15인치로 키우더라고요. 15인치로 키웠는데 1kg 언더. 그래서 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15.6인치죠,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15.6인치인데 1kg이 안 된다고? 초저전력 프로세서가 있고 저전력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초저전력은 아예 성능을 확 떨어뜨려서 TDP를 막 10W 이하로 내린 거고, 그리고 저전력은 이제 15W 내외로 해서
요거는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물론 뭐 PCLG에 비해서는 부작것 없지만 그래도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가운데서 15인치에서 1kg이 넘어가지 않는 최초의 모델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가벼우면 뭐하냐, 디스플레이 크면 뭐하냐, 이건 별로다 라고 했는데 올데이 그램이 나온 거예요. 이제 배터리 용량도 사실 24시간 올데이라고 그때 광고를 했는데 이건 조금 정확히 말하면 한 7, 8시간 정도 배터리 아껴 쓰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우리가 뭐 자동차 연비세가 같지 않고 막 내달리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한 3시간 정도면은 배터리가 다 닳아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껴서 업무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휴대 노트북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15인치의 배터리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와, 이제 그램 초경량 노트북의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여기에서 그램이 멈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2019년도에 아주 큰 모험을 단행을 합니다. 제가 그램에 매료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17g이 나온 거예요. 이 17인치는요 예전에 데스크북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이즈입니다. 데스크북, 데스크톱을 대체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성이고 뭐고 간에 이 광활한 17인치면 노트북에서는 진짜 큰 사이즈거든요. 뭐든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SUV인데 7인승이야. 그러면 거의 승합에 가까운 그런 구조잖아요. 3열 시트까지. EV9 같은 차들이 나오면 해외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 게 이게 분명히 미드 사이즈에 해당하는 5m 정도의 SUV인데 7명이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승용 라인업에서는 아주 발군의 구조거든요. 노트북인데 17인치인데 1.35kg입니다. 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소름 돋는 휴대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부 구조를 보면 초경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튜닝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었어요. 배터리도 지금 제가 72로 바꿔놨는데 원래는 80 들어가 있습니다. 왜 72로 바꿔놨냐면 14인치 모델에 72를 80으로 바꿔서 조금 더 길게 쓰려고 요거 좀 바꿔놓은,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지금 순정은 아닙니다. 보시면 SSD 1TB 박혀 있고 16GB, 그 다음에 또 안쪽에 8GB 메모리 들어가 있어서 24GB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역으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자, 17인치 그램이 나오니까 완전히 기존의 노트북, 특히나 휴대 가능한 경량 노트북은 이래야 된다라는 법칙을 얘가 완벽하게 다 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7인치인데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휴대 노트북처럼, 그렇지만 광활한 17인치 화면으로 정말 디지털 소스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용도, 전문적인 용도만 빼고는 예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노트북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램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 노트북이 가벼워야 되고 휴대성이 좋아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끝판을 찍은, 그리고 이런 가치 부분에 있어서 결코 따라올 만한 브랜드가 없는 독창적인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확신을 들게 한 모델이 바로 이 그램 17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램 16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램 16은 그램 17이 나온 2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램 16도 참 이게 밸런스가 뛰어난 모델이에요. 그램 16은 사실 왜 기획됐냐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13.3인치, 14인치, 15.6인치 다음에 사실 16인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15.6인치와 16인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LG 개발자들은 아예 17인치로 가자. 확실하게 키워서 휴대 노트북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가치를 각인을 시키자. 이 전략이었는데 15.6인치와 17인치의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15.6인치 극강의 휴대성 작은 사이즈로 가야 되나? 아니면 17인치 무게 별로 차이 나지 않으면서 정말 큰 화면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으로 가야 되나? 근데 그 간극이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장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뭘 구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5.6인치와 가로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세로 사이즈만 화면비의 변화로 15.6인치는 16대 9고 지금 이 16인치는 16대 10이에요. 근데 가로 사이즈는 똑같은데 세로 사이즈가 한 1cm 정도 더 길죠. 요 차이니까 15.6인치와 큰 차이가 없음과 동시에 화면 사이즈도 17인치 대비 1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대 10의 세로 사이즈가 넓은 그런 화면에다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면적에 있어서도 17인치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15.6인치의 사이즈 또 가벼운 무게에서 오는 장점을 얘가 다 잡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16g이 사실은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트북을 구입하던 차를 구입하던 집을 구입하던 전체 사용자들의 70%가 넘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야말로 전천후 멀티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노트북이다 해서 16을 많이 구입을 하시죠. 해상도가 16대 10으로 바뀌면서 2560에 1600으로 고해상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44Hz의 가변 주사율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그램에서는 17인치에 해당하는 17g의 무게를 1.35kg에서 또 51g을 또 줄여내요. 1.29. 기존의 1.35도 엄청나게 가벼운 건데 여기에서 51g을 덜어내는 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지방을 거의 뭐 한 5% 이하로 줄였는데 여기에서 체중 감량을 하는 아주 극한의 다이어트를 또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g, 20g 줄이는 게 다른 경량화에 신경 쓰지 않은 노트북에 100g을 덜어내는 것보다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또 소비자들에게 그램을 항상 진화하고 그램을 항상 휴대성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기조 아래 또 덜어냅니다. 두께도 13mm가 안 되게 17인치 모델을 12mm대로 얇게 만들어 놨어요. 기존의 17g도 휴대 노트북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치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무게를 줄여내고 두께를 더 얇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완전히. 엔지니어들의 고집입니다. 그램에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뭐 금메달, 올림픽 같은 경우에 금메달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기록을 깨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큰 박수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램에서의 휴대 노트북에서의 그 강박 증상, 엔지니어적인 고집, 그리고 1.3kg대에 해도 누가 뭘 할 것도 없는데 이걸 더 줄여내서 우린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그 스펙에 대한 집착, 이게 17g의 지금의 완성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치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추구하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성에 매료되는 사람들은 그램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초반에 외면을 받았던 이 초경량 노트북의 컨셉을 이끌어 나가서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건 노트북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의 고집과 이 정도의 집착, 그래서 나온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제가 이걸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말 외부에서 다양한 용도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램 관련된 라이브 커머스, 그램 관련된 리뷰, 그 외 노트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이 정도 노트북에 대한 집착과 또 이런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소비자분들에게 이걸 추천해 드리고 일상 용도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런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강력한 성능의 노트북이 아니라면 생산성을 위주로 해서 정말 뛰어난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진짜 돈을 벌어주는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사용자라면 후회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많이 추천해드리고 또 공구를 기획해서 좋은 가격에, 어쨌든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제조사와 싸워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 받아내면 사실 단기간 내에 좀 박리담회 하는 기업에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뭐 두 손 들고서 환영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그램 공부할 때마다 그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저와 미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얼리버드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지리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질이 또 안 급해서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오케이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립니다. 절대로 제가 먼저 그렇게 하죠 하고 성질 급하게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가장 저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홍보, 또 만들어 놓은 제품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쓰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밸류를 또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LG가 사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지속적으로 공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9월에도 저희가 신학기 데뷔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기획을 또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최대한 가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독보적인 건 알겠는데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사셔야죠. 한 푼이라도. 우리 돈 이거 진짜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다만 10,000원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으로 맛있는 간짜장 사 먹고 맛있는 커피 이렇게 마시고 하시면 또 기회비용으로 다른 데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공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양심을 걸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20대 초반서부터 노트북을 정말 많이 써왔습니다. 그 많은 노트북 중에서 제 기억에 정말 선명하게 남으면서 이게 최고지 라고 할 만한 그런 독창적인 개성과 가치, 이걸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그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최고의 노트북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다양한 용도로 디지털 소스를 사용하시거나 여가를 보내시거나 노멀하고 포멀한 용도에서 볼 때 단연 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램에 대한 역사, 그리고 또 개요,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17g을 왜 좋아하고 성능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